청년 청소년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살롱 그 영광의 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살롱의 호스트 MC 염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을 졸업하고 청년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기병 청년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맨날 이제 인트로 때 고양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고양시의 큰 아들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아들이라고 안 해주셔가지고 그냥 저 고양시의 아들 최창원 하겠습니다. 우리 최창원 위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고양시 청년 3명이 똘똘 뭉쳐서 만드는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살롱 3회로 넘어오셨습니다. 벌써 저희가 만난 지 4번째 그리고 3회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주 드디어 이제 완연한 봄이 좀 왔다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봄에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았고 어제까지. 근데 주말에 날씨가 장난 아니었어요. 우박이 왔어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우박 보셨어요? 내리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야, 4월에 이 벚꽃과 함께 우박을 보니까 그렇죠. 뭔가 조금 느낌이 좀 오묘하면서 둘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또 막상 맞이하니까 또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긍정적이신데요? 뭔가 좀 오묘한 느낌이 나면서 이게 나름의 낭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벚꽃이 또 다 져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꽃놀이는 다들 재밌게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연한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근데 바로 또 여름이 됐어요. 너무 더워요. 맞아요. 힘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스튜디오에서 흔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을 끝으로 이 골방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골방을 찾아야 돼요. 이사 가나요? 좋습니다. 지금 보찜을 싸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데 과연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될지 여러분들께서 저희도 아직 모릅니다. 많은 후원과 좀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두 분은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창원 씨부터. 진짜 이번 주는 그러니까 이번 주뿐만 아니라 매주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뭐 특별하게 한 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지난주에 좀 바쁜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지고 그동안 좀 미뤄왔던 것들 좀 하면서 또 미뤄왔던 뭐 데이트, 미뤄왔던 연애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색을 정색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네요. 한 대 맞을 뻔했습니다. 지금. 아니. 예. 아무튼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공격을 받네요. 예. 김영 씨 한 주 어떠셨나요? 저도 뭐 똑같이 빨리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이제 한 2회차 찍고 나니까 주변의 선생님들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담살롱의 그 박기병? 뭐 원래 지인이시긴 했지만 잘 봤다. 잘 봤다. 굉장히 능숙하게 잘한다. 칭찬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서도 또 살았습니다. 몇 살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들 잘 보고 있다. 말을 참 잘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병 씨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오늘도 말을 또박또박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 지난주에 기병 씨랑 같이 우리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가 있었어요. 정책 워크숍 해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제가 거기서 레크레이션 진행을 맡아서 아이들하고 레크레이션 하고 끝나고 이제 청담살롱 유튜브 좀 구독을 해달라. 마지막에 5분 정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분이나 홍보하셨어요?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노셨다면 뭐 강요는 아닌데 좀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핸드폰을 꺼내서 열심히 구독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정말 착한 아이들. 구독자가 확 늘었습니다. 10명. 끝나고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애들이 구독을 다 취소했더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다시 제자리로 마음이 아픈데요? 돌아왔습니다. 요즘 애들이 좀 정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눌러주면 가만히 있지. 뭐 나쁜 콘텐츠도 아닌데 굳이 또 취소까지. 그게 더 번거로운데. 요즘 애들 참 무섭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또 월요일날 예비군을 갔다 와가지고 예비군 끝나셨죠? 민방이시죠? 네, 당연히 애석하게도 당연히는 뭐예요? 동원으로 가세요? 전 작게입니다. 저는 5년 차라서. 저 5월달에 동원 갑니다. 3일 동안 딱 7, 8, 9, 5라고 하더라고요. 휴일 딱 찡겨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청담살롱 군대 특집으로 해서 가셔가지고 특파원으로 좀 현재 군대 실상이 어떤지 찍겠습니다. 제가 진짜 에어팟 끼고 다니는지 요즘 군인들 보안 위기우 제가 바로 노란 딱지 입겠는데요. 아무튼 또 잘 다녀오시고요. 월요일날 또 예비군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도 청담살롱 3회 신나게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주목해야 할 뉴스를 함께 소개하고 떠들어보는
청소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두 분의 기자님 나와주셨고요. 오늘 우리 최 기자님부터 먼저 좀 준비한 속보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속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년 청소년에만 이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사건이었는데요. 네. 전세 사기 특별법. 와, 네. 전세 사기. 이게 사실 이제 2023년에 발효된 법입니다. 네, 그래서 네, 네. 2년에 이제 그 한시법이었는데 네. 그게 종료 시점이 사실 이제 금년도 5월 31일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책이 있었지만 그게 이제 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네. 많은 이제 우려를 자아냈는데 이게 종료 시점 45일을 앞두고 이제 뭐 사실상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일몰이 되는 법인 거죠? 일몰이 된다는 게 어떤? 이제 법안이 그 종료되는 시점이 그 법안에 명시가 돼 있는 걸 이제 일몰된다고 합니다. 일몰제라고 고급집니다. 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일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한시법이다 보니까.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27년 5월 31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지금 사실상 되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소위를 통과한 거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소위원회에서 그 이제 국회에도 이제 상임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국토교통위원회에 이제 소위원회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완벽히 이게 다 이제 연장이 되려면은 이제 그 상임위의 그 법제사법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그다음에 국토위의 이제 전체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본회의까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뭐 망치 두들기는 맞습니다.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본회의까지 거치면은 이제 되는데 이미 지금 여야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통과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여당 야당 가릴 거 없이 좀 반대하지 마시고 좀 통과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정치적 색을 떠나서 전세라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렌트 문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내 전세 3억짜리 집에 산다 하면 그 3억을 집주인한테 줬다가 그대로 줬다가 몇 년 뒤에 다시 3억을 돌려받는. 그렇죠. 월세도 아닌 것이 매매도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제도잖아요.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이라고 제가 이제 가끔씩 그 외국인 친구들이 물어봐요. 전세,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렌트를 어떻게 내냐 하면은 전세라는 거를 또 이렇게 설명하려면은 한참 걸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뭐 신기한 문화. 신기해요, 참. 이거를 위한 또 대출 제도도 은행에 있고 맞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 제가 알기로는 어디 옥스포드 사전인가 거기에 전세라는 말이 있대요. 단어로 등록이 돼 있대요. 정말요? 이게 우리나라에 명사인가요? 그냥 전세라는 그 명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또 그 단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두 분은 집 그 유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창원 씨는 집이 뭐 전세십니까, 월세십니까, 뭐 매매십니까? 저는 뭐 이제 자가십니까? 자가인데 뭐 제 집은 아니라 제 집은 아니라 자가를 보여주기 부모님께서 보여주긴 자가를 사용하고 계시죠. 우리 기병 씨 자가인가요, 부모님? 예, 저도 뭐 캥거루 뱃속에 있지만 자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굉장히 그 전세 대출을 알아볼 때도 그 제가 전세 대출 알아볼 때가 한창 그 전세 사기라고 해서 빌라왕 사건이 있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게 아무튼 그래서 전세로 한 몇천 명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뭐 죽었나?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는 전세금이 없어가지고 사라진. 그때부터 이제 전세 사기가 갑자기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되면서 전세가 진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 2억짜리를 들어갔어요. 전세를 2억 하는데 보통 이제 현금으로 2억 가지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잘은 없죠. 뭐 한 몇천에서 뭐 갖고 있다가 나머지는 이제 보통 이제 은행에서 같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하는데 그냥 주인이 들고 도망가 버리면 이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쵸? 전세 사기가 진짜로. 그래서 이게 뭐 본인 돈만 날리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진짜 은행 대출까지 묶여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정말 한번 당하면 본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저렇게 사회생활에서 모은 돈을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우울감이나 이런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특히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 그 받으신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큰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분들을 이제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좋은 건 좀 예방할 수 있는 좀 다양한 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할 때 이제 소위 갭 투자라고 하는 한창 이제 부동산 붐이 일었을 때 그 본인이 건물을 매매할 때 본인 돈을 매매한 게 아니고 은행 대출을 같이 해서 매매하는데 이제 부동산 거품이 좀 빠지고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집을 팔아도 본인이 대출한 돈을 못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가 많이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이 계속 오를 때는 상관없는데 떨어질 때는 이제 대출을 끼고 산 사람들이 다 너도나도 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돌고 도망가 버리면. 이 전세 제도가 이제까지 굉장히 그 취약한 점이 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에 따른 어떤 안전 장치도 없고. 네, 맞아요. 이게 참 전세가 근데 워낙 이제 좀 만연하다 보니까 전세를 이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독립을 할 때 근데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지. 맞아요. 그 집주인이 예방을 할 수는 있으니까. 집주인이 이 대출을 얼마나 끼고 샀는지, 그다음에 집주인이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 밀린 건 없는지, 뭐 벌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사실 조회하면은.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고, 잘 없죠.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이렇게 그냥 뭐 성실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다 꼼꼼히 체크해 주시지만 거의 그 대부분이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암묵적인 룰처럼 돼서 확인을 못했던 게 한 몇 년 전에 이제 한번 이슈가 돼가지고 자살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많습니다. 진짜로 그냥 뭐 내가 사회초년생 진짜 월급 200 얼마 받으면서 하루에 한 달에 해봤자 뭐 5, 60씩 뭐 100만 원씩 아껴서 겨우 전세금을 넣어놨는데 그 한순간에 날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은행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전세 사기를 나가면 이제 그 전세 집을 살고 있는 사람이 무제한으로 뭐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집이 경매에 나가기 전까지. 근데 경매에 나가버리면 은행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내 돈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사실 청년들 대상으로 다양한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취업과 관련된 뭐 다양한 뭐 AI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지만 이건 정말 피부에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세 사기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해서 보다 많은 좀 청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이 이거를 보고 좀 미연에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전세 사기 하시는 분들을 잡아서 엄벌을 쳐야 됩니다. 엄벌을.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이게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냐? 이 처벌이 경미하고 이래도 그냥 된다 싶으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집주인이랑 통화도 돼요. 연락도 돼. 근데 안 줘요, 돈을. 그냥. 전세금을 안 줘. 그냥 어차피 보증보험 들었으니까 그걸로 돈 받으라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그런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법안이 이제 어떻게 전세 사기 당하면 어떻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죠? 법안 자체는 이제 LH에서 그 이제 그 주택을 이제 사기 당한 집을 그렇죠. 이제 경매나 이제 공매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으로 나오는 그 금액을 피해자들한테 지원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 뭐 안정 지원 대책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2년이 더 연장이 돼서. 좀 조속히 많은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완전히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니네요. 이게 시세 차익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법안이 있었고 아직도 지금 전세 사기 관련 대책들이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전세 사기 당한 분의 그 일단 보상을 국가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전세 사기 한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도 있었다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이고 뭐 여러 가지가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이번 이제 대선이 앞으로 다가왔을 때 좀 후보자들이 이런 대책들도 좀 토론을 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진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정말 공감하는 문제거든요. 특히 또 그런 원룸들 모여 있는 그런 지역에 전세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 법안들이 좀 잘 정비가 돼서 이게 한시법이 아니라 좀 앞으로도 계속 좀 그 우리 청년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안전 장치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뭐 금융 관련된 교육, 주식 관련된 뭐 여러 가지 경제 교육 관념들 이런 게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좀 교육이 돼야 되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정보글이나 유튜브에 뭐 관련된 이런 글 영상도 올라오면 댓글에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이런 것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알려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댓글들이 너무 이제 좀 지식 집약적인 것들만 이제 우리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국영수 위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실생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젊었을 때부터 좀 알게. 아무튼 우리 최 기자님께서 전달해 주신 속보는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우리 박 기자님께서 속보를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연필에 쓰거든요. 네네. 글씨 쓰는 건 좀 취미로 하는데 네. 두 분 혹시 뭐 손글씨 같은 거 좀 자주 쓰시나요? 전 글씨 진짜 못 써가지고. 예.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볼펜 같은 거를 쓰시나요? 저는 샤프로. 샤프로. 네. 제가 이전까지 너무 좀 무거운 막 통계치를 갖고 와가지고 좀 가볍게 홍보를 하나 해볼까 어쩐지 합니다. 그쪽에서 좀 시청 구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농담입니다. 네. 그런 소식들도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교보에서 손글씨 대회를 열었습니다.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공모를 받고요. 네. 손글씨로 50자 이내로 자신이 50자 이내? 네, 50 딱 적겠습니다. 써서 응모를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아동과 청소년과 일반부 그리고 외국인 대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청년분들 한번 오랜만에 연필 잡아보시고 써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새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글씨도 막 뽑아주니까. 아니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이제 AI로 손글씨 폰트를 계속 올려줘요. 구현됩니다. 매번 만들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대에 결국은 이 따뜻한 언어라고 하는 가치는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써보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이번 대회를 좀 기점으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글씨를 쓰면은 그 광화문 거기에 걸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막 장원, 부장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작들은 걸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교보문고 광화문에? 맞습니다. 좋네요. 네, 글씨가 전시될 수 있는 경험이고 작년 기준 45,000명이 응모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기병 씨도 응모합니까? 저는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소개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뭐 나도 나간다. 열심히 너희들도 나와라.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느낌이군요. 50자로 뭘 적어야 되나? 50자 이내면. 보통 필사. 아니면 절절한 그 추억이 담긴 글도 많이 노래 쓰시고. 가사 이런 거 적어도 되겠네.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네네네. 좋을 것 같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필사로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하신 분들도 간혹가다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서버를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근데 많이는 못 느끼는데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교환학생 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젊은 이제 세대들이 핸드폰으로 치거나 아니면 이제 타자를 치다 보니까 일본어에 들어가 있는 한자를 자동 변환해줘요. 일본어에 들어가 있는 한자를.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바일로 이제 치면은 발음대로 치면은 자동으로 이제 한자로 변환을 영어로 치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안 배워도 되는구나. 그렇죠. 한자를. 아니면은 그냥 가타카나나 히라가나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한자가 변환이 되니까. 예전 이제 윗세대들은 그거를 다 일일이 수기로 이제 적었었던 세대들은 그 한자를 이제 서버로 타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한자를 잘 못 쓴다라는 거죠. 또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대두가 되고 있었고. 근데 우리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한글을 많이 쓰지는 않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어떤 필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뭉개지기도 하고 글씨체가. 그리고 나빠졌죠. 저 같은 경우에는 손글씨를 워낙 못 쓰니까 이 키보드로 치는 그 폰트가 더 이뻐요. 그래서 손으로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못 알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그 이제 연애 편지 쓰고 막 그럴 때도 쓰고서 모르는 거 글씨 있으면 물어보라고 뭐라 썼는지 알려주겠다고. 중요하네요. 그 정도로 악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씨 이쁘게 쓰는 그 캘리그래피라고 하죠. 뭐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는 워낙 자판으로 많이 써가지고 쿼티 자판으로 해서. 요즘 많이 써요. 제가 그게 생각났네. 제 핸드폰이 이거 아세요? LG 사이언 때 썼던 자판인데 획추가 쓰는 자판 아세요? 획추가 쓰는 자판? 요건데 요거 아세요? 획추가 쓰고 천지인 이런 거 아니에요? 천지는 그 점이잖아요. 점이군요. 얘는 LG 건데 이게 기억의 획추가 하면은 키읔이고 저는 이걸 쓰거든요. 이게 편해가지고. 왜냐면 이게 크가 잘 쳐져요. 이게 이게 두 개만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에 강의 가가지고 어떤 친구가 선생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줬는데 자판을 보더니 선생님 이거 어떻게 쳐요? 이러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이게 아니 이거 아시죠? 알죠. 아시잖아요. 옛날에 폴더폰 쓸 때 그 쿠키폰 쓰고 할 때 그러면서 세월의 또 무상함을 여기서 또 세대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느껴지네요. 요즘 애들 이거 아예 못 쓸 걸요, 진짜로? 요새 뭐 쿼티로 다 통일돼가지고 다 쿼티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손글씨 대회가 준비가 돼 있다. 손글씨의 또 중요성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기자님들이 준비한 속보는
여러분 여기까지였고요. 청소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 청담살롱. 네, 청담살롱 3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3회 준비한 주제는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일 수도 있는 비교하는 문화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주제로 선정을 하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평소에 비교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비교하면 좀 이렇게 내 밑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그 느껴지는 약간 어떤 우월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창원 씨께서 요걸 좀 주제로 좀 필을 받았던 이유가 있습니까? 비교하는 문화. 저는 사실 이게 모든 지금 현재 사회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게 아닌가. 그쵸. 예, 거의 뭐 만악의 근원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 굉장히 이제 만성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이 주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나만의 좀 자아를 이렇게 좀 찾아가고 이게 계속 남들이랑 비교하다 보면은 오히려 우울감에 빠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그래도 더 힐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주제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가볍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는 혹시 누군가를 좀 부러워했거나 뭐 좀 누군가 이런 점을 좀 비교하면서 좀 본인에게 좀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 있으신지 궁금해요. 좌절감이요? 네네. 저 사람 너무 부럽다 하면서 난 뭐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는지. 부러웠던 적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근데 타인을 보면서 왜 나는 이러지 하면서 신산탄하면서 좌절감을 빠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건강하시군요. 저는 우리 우와. 창원 씨가 부러운데요. 아니 직장 좋고 아닙니다. 여행 해외 많이 가시고 지난주에 히로시마 다녀오셨어요? 저 내일 갑니다. 내일 오늘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네, 내일 가요. 가시는 네. 거구나. 이거 봐 해외여행 자주 가시고. 아닙니다. 부럽잖아요 뭔가. 저는 오히려 되려 부러운데요. 제가 뭐가 또 부럽습니까? 배필이 있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저 가진 거라고 지금 구글 마이너스 20%밖에 없는데 지금. 아무튼 좀 물질적으로 부러우셨던 거 있습니까? 뭐 SNS를 보면서라든지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인 게 네네. SNS는 뭐 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SNS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왜 지금 나는 이러지 하면서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SNS는 기본적으로 좋은 것만 올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분의 어떤 현재 모든 상황이나 상태를 대변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인의 이제 계정을 봤을 때 되게 좋은 뭐 곳을 여행을 갔다, 좋은 곳을 이제 뭐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한다 했을 때 그냥 되게 좋다, 그냥 부럽다. 딱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갑자기 또 그런 게 생각나는데 요새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휴거요?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종교적인 단어 아니에요? 휴거 그것도 있고 네. 그 2000년에 이제 다 지구로 올라간다, 네네네. 하늘로 올라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휴먼시아 거지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애들 사이에서 네네네네. 도는 그 단어래요. 그래서 쟤는 휴먼시아 LH 아파트에 사니까 쟤네 지금 거지다. 그래서 약간 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문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는 뭐 어디 사니 그러면은 뭐 어디 무슨 동 살아요. 맞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파트 이제 브랜드 이름을 맞아.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그런 거 길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린이날 특히 행사 가면 그렇습니다. 어린이들 행사 가면은 어린이들한테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하고 뭐 안녕하세요 몇 살에 어디 살아요 저 현대 프리미엄 뭐 무슨 LH 뭐 무슨 아파트 뭐 이런 거 아파트요 뭐 이렇게 아니 이름도 예. 그 형용사가 몇 개씩 들어가요. 맞아. 무슨 플래티넘 뭐 프리미엄 캐슬 뭐 더 퍼스트 프레스티지 한강 앞에 있으면 무조건 리버 들어가. 리버. 뭐 그다음 좀 내륙 쪽이다 뭐 프레스티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좋은 단어는 다 붙여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우리 기병 씨네 그 동네가 그거잖아요. 별빛 마을 뭐 달빛 마을. 달빛, 별빛, 은빛, 옥빛. 그런 것처럼 저도 본가가 LH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LH가 그때도 거부감이 좀 있으니까 다 단지 이름을 LH를 빼고 이제 하늘 마을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본가 단지에서 이제 우리 본가는 이제 LH 임대가 끝나가지고 다 이제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하늘마을 이름 이쁘잖아요. 뭔가 자꾸 이름을 바꾸자고 막 투표를 하고 막 올리더라고요. 기대되는데. 후보로 뭐가 나왔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스카이, 뭐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뭐 괜찮은데요? 스카이 리버뷰, 뭐 마운틴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뭐. 아무튼 그래서 아니 나 보면서 하늘마을 이름이 이쁜데 굳이 이걸 바꿔야 된다. 근데 아파트 이름을 바꾸면 집값이 이게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 향동 아시죠? 고양시 향동. 향동. 거기도 이제 서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상암동이랑 완전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옆에가. 그렇죠. 이제. 거의 뭐 서울. 그래서 아파트 이름에 다 DMC 쓰시는 거 아시죠? 거기 향동 아파트에 다 무슨 어쩌고 저쩌고 DMC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붙여요 이름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울 안에 있는 그거랑 비슷하게 해서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 아파트에서 참 그 비교 문화가 참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비교. 이 집값에 따라서 시세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뉴스 보면은 임대 아파트랑 그 이제 아닌 아파트랑 이제 따로 막 분리시켜서 그런 사례도 몇 개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참 보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그 휴거 쓰는 게 어른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렇죠. 그 아이들이 이제 다 보고 배우니까. 그니까요. 참 진짜 삭막해. 그 아파트 뭐 해봤자 뭐 차이 많이 나겠죠? 차이는 많이 날 텐데.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뭐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는 예전에 그런 건 전혀 없었잖아요. 네, 뭐 어딜 전혀 살든. 없었죠. 예. 다 친구였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또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 특성화 보니까 영상 관련 계열이어가지고 이제 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덕양구에 사는 사람이 오고 이제 그 김포에서 사는 사람들이 네네. 오고 파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이제 살짝 좀 신경전이 있어요. 좀 약간 그 이제 덕양구 사는 사람이 일산 산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좀 화내고 너 일산 아니잖아 이러면서 덕양이잖아. 찍는 거야? 그거 너 그냥 고양시야. 서운한데요? 그렇게까지 갈라치기 할 필요가 있나? 파주는 껴주지도 않았어. 막 그런 얘기하고 막 애들끼리 막 그런 약간 좀 비교하는 문화가 진짜 만연한 것 같아요. 아유 뭐 곱하기면 패밀리입니다. 그럼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서울 사는 애들이 또 보면은 쟤네들 뭐 하는 거야? 그렇죠. 약간 그런 거. 근데 또 서울 사는데 약간 은평구 막 이런 데 살아. 그러면 또 이제 용산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쟤네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또 용산 사람들, 강남 사는 사람 얘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약간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이렇게 그 급을 매기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도 다 사실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그냥 해학적으로 이렇게 잘 그냥 농담조로 이렇게 하고 잘 그 아무도 상처를 안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나눠버리기를 하잖아요. 맞아. 예, 그 급을 나눠버리고. 그 요새 그 릴스 그거 보셨어요? 뭐 서울시 구별 뭐 인구 순위 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을 합성해서 이렇게 은평구는 막 이러고 들어오고 고양인데 막 이러고 들어오고 맞아요. 저 봤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맞아요. 그 강남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퍽 때리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려줘 하는 그런 릴스도 요새 맞아요. 예. 봤습니다, 저도. 참 진짜 그 줄 세우고 뭔가 비교하고 이런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근데 기성세대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젊은 애들에서부터도 그런 습관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런 뉴스 생각나네요. 입학식 때 그 아파트별로 줄 세웠던 학교도 한번 이제 그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입학식 때 이제 처음 그 강당에서 입학식 하는데 줄을 아파트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래서 한번 뉴스에 나와서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네. 그것도 그런 줄 세우기 문화. 근데 이게 또 입시에서도 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대학교부터 줄을 세우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저희 때만 해도 스카이 아니었나요? 그냥 스카이? 그렇죠. 세 글자? 네. 근데 어느 순간 뒤에 10개가 더 있다는 많아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서연고, 서성환, 중경외시, 그래, 중경외시. 국숭성세단, 국숭세단, 국숭세단, 광명상가, 임가경, 뭐예요? 한서삼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광명상가 뭐예요? 광운대? 광운대, 명지대, 명지대, 상명대, 맞는 것 같아요. 가천대. 가톨릭대 아니에요? 가천대. 가천대 아니에요? 그럼 모르겠어요. 가톨릭대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모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로 그러니까 무슨 태종태제 문단세 이것처럼. 아니 옛날에는 그냥 스카이였는데 이것도 이제 뭔가 줄이 세워지고 그렇죠. 사실 수능이라는 것도 어쨌든 그 수능이든 내신이든 이 등급이라는 것도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성적에 따라서 이 변별력을 나누려면 이제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죠. 등급이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소고기 같기도 하고 돼지고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런 등급을 매긴다라는 그 사람 게. 성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매겨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 등급이라는 이 어감이 뭔가 그러면 9등급을 받은 사람은
뭐 앞으로 뭐 사회에서 뭐 없어져야 하는 존재고 뭐 미래가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1등급이라고 해서 뭐 특 A급 뭐 인재 뭐 이런 건 뭐 물론 거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거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뭐 성격도 좋고 뭐 모두 다 잘하고 뭐 앞으로 대한민국 여러 갈 뭐 미래 인재고 뭐 이런 사람들만 추앙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입시 문화에서도 또 그런 비교 문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직장 가서도 또 이제 뭐 당연히 직장 얘기 나오면 뭐 월급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연봉 얼마 받냐, 세전세후 이제 따지기 시작하죠. 이런 거 비교하고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저는 되게 놀란 게 제가 이제 우리 고양시에서 또 공동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공동체 저희가 모집을 하려고 이제 그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이제 소모임 어플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이제 저희도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좀 참고하려고 보는데 이제 모임에 이제 남자는 연봉 몇천 이상, 몇 급 공무원 이상. 무슨 모임이에요? 무슨 그러니까 친목 모임? 예,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이거는 그럼 이분들만 거기서 이렇게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뭔가 좀 장벽을 세워두고 급을 나누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다시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요새 근데 저한테도 그런 행사가 한번 들어왔었는데 이제 이제 약간 결혼 정보 업체에서 하는 그런 미팅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뭐 남자 10분, 여자 10분 받는데 이거를 이제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좀 어느 정도 스펙을 보내서 선별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뭐 직장은 어디고 뭐 어떻고 해서 좀 엄선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를 들어서 창원 씨랑 저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요. 내가 여자고 이렇게 해서 한 뭐 10분 주고 얘기해요. 땡 치면 이제 다음 사람이랑 얘기. 또 땡 치면 다음 사람이랑 얘기. 해서 10번을 다 로테이션을 돌면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글 폼으로 자기가 마음에 든 사람을 이제 적는 거야. 이제 거기서는 이제 연락처를 교환하면 안 되고 이제 끝나고 마음에 들었던 사람 뭐 3명을 적어주세요 하면 3명 적고 저기서 3명 적고 해서 서로 매칭이 됐다. 그러면 이제 연결을 시켜줘요. 그런 이벤트가 되게 신박하네요.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이제 알아보신다고 이제 끝나고 이제 소개해드릴까요? 어딘지. 이따 끝나고. 아무튼 그런 또 비교.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비교랑 이런 거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뭐 쟤네 저쪽 동네 못 사는 동네야. 뭐 쟤네 집은 뭐 친해지지 마. 못 사는 집 아니야. 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또 뭐 등급 따라서 쟤는 뭐 몇 등급이니까 놀지 마. 이런 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 결혼도 성격이 뭐 어떻고 이 사람의 뭐가 좋고 이런 게 아니고 재산은 얼마고 뭐 직장은 어떻고 뭐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어떻고 집은 보유하고 있는지 차가 있는지 이런 걸 더 따지게 되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해 주신 걸 제가 들어보니까 굴레가 있어요. 굴레. 일단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나누잖아요. 구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안에 얘는 나랑 좀 비슷해. 그 안에 차등이 생겨. 야 이제 다르죠. 차등이 생기면 이제 뭐가 생기냐? 과시가 생깁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서는 조금 나보다 조금 못하는 애들이 좀 있으니까 좀 해도 될 것 같아. 그 이후에 비교가 나오죠. 이제 비교. 그럼 이제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또 이 안에서 또 구별이 생기고 차등이 생기고 과시가 생기는 그 굴레가 말씀하신 입시나 저희 지난번 다뤘던 모든 주제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화가 지금 한국에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고해졌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특정 분야에만 이게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식주에 전부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아까 주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의도 사실 우리가 입는 어떤 메이커 이런 거를 사실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브랜드 계급도 해가지고 옛날에 진짜 그 페이스북 시대 때서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는데 진짜 그런 것도 있네 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식도 오마카세 이런 파인다이닝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SNS에 올리려고 정말 이렇게 미식을 즐기시는 분이 가시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유일한 목적 자체가 SNS에 이제 과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솔직히 오마카세를 한국에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 소신 발언하자면 저 약간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약간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서 남들 다 하는 거 안 한다 해서 오마카세가 어느 순간 약간 좀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걸 하는 게 그냥 약간 그냥 자꾸 인스타에 올리고 하는 게 절대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진짜 초저가 오마카세를 가지고 인스타에 유행하더라고요. 아니 그 추천하더라고요. 28,000원짜리 오마카세가. 좋은데요? 예, 그래서 저는 완전 확신의 가성비. 예, 가성비. 그러니까 오마카세 자체가 이게 안 된다 아니면 그거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마카세를 본인이 이제 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 자체를 본인이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재력이라든지 그렇죠. 내에서 소비를 하면은 되게 좋은데 그리고 그게 그 자체만으로 내가 정말 즐기고 만족감을 느끼면 좋은데 오로지 남한테 과시하고자 하면 그냥 남들 가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게 요새 유행이라서 한번 가보는 그런 문화. 왜냐하면 안 하면 나만 좀 뒤떨어지는 거.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약간 남과 좀 비교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디 유명한 데 있다 하면 좀 가봐야 되고. 그러니까 비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뭔가 유행한다 하면은 그 다 같이 모이는 그게 있어. 특히 그게 뭐냐? 고등학교 때 노스페이스 패딩. 우리 김영씨 때는 뭐가 유행했죠? 메이크업 패딩? 저도 노페 이런 거 입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뭐 다른 거 입었던 것 같고. 여기 그 소매에 보면은 맞아요. 700, 800, 900 그래요. 대장 맞아요. 저 기억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 입기 시작하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은 다 그걸 입어.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보면 다 노페 패딩 입고 뭔가 그러니까 색깔만 다르지. 뭔가 그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고 어울리는 걸 입고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뭔가 그 획일화된 그 문화가 있어요. 뭔가 맞아. 하나가 유행하면 이렇게 다 같이. 그래서 또 제가 학교 강의를 그래도 매년 가니까 한 몇 년 전까지는 또 이게 노페가 또 이제 너무 좀 약간 올드해지다 보니까 일진들이 또 많이 입고 해가지고 빨페 노페 그거 해가지고 다 이제 사라져서 약간 그때부터 약간 내셔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약간 애들이 뭐 게스 뭐 이런 거 네파도 많이 입었고 네파도 많이 입고 아이더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다. 근데 작년쯤부터 다시 노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학교 가면 노페가 또 다시 엄청 많아요. 노페가 돌고 도는군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우리나라는 뭔가 하나 유행을 타기 시작한다면 좀 이렇게 그 각자의 개성이나 이런 걸 잘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니까 존중 자체가 조금 그 개성에 대한 존중이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대열에서 빠지게 되면 쟤는 왜 저래? 약간 그런 그 시선이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입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그 하나의 문화가 있으면은 그냥 다 따라가야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단화를 싫어하는 그런 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그 이제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과외가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전 성인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편입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편입 준비를 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편입을 해도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게 순혈이냐 아니냐 이렇게 또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입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순혈이 아니다라고 또 그게 그거잖아요. 그 고대면은 뭐 이게 분캠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3, 4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시작을 너는 저기 편입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보다 쉽게 왔으니까 우리처럼 고생 안 했으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캠퍼스 위치 따라서 저 뭐 홍대 나왔어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홍대 조치원이 나오면 맞아요. 뉴스 댓글에 막 너 홍대 조치원 나왔으면서 왜 홍대에 나온 척하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남과 나는 다르다라는 걸 좀 자꾸 나누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입학 정원이 많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출산율 줄어들어서 제가 지금 그 대학 홍보 관련 그 크리에이터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지방 쪽은 이미 지금 입학 정원이 많이 없어요. 지금 미달된 학교들이 많아요. 사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학교를 통폐합을 좀 해야 되거든요. 대학이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진짜 대학교가 말도 안 되게 많잖아요. 처음 들어본 대학교들도 많고 해서 사실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구조조정이라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국립대 어디랑 그냥 조금 급수가 낮은 지방 대학이랑 통합을 한다. 그럼 이제 그 국립대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반발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들어왔는데 저렇게 공부도 대충한 애들이랑 합칠 수가 있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보니까 그 기성세대에서 그 다 배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반성하셔야 될 점이 좀 많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른들도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많이 나누고 뭐 그런 비교 문화가 많잖아요. 그런 게 결국 이렇게 애들까지 다 배워서 그렇게 된 세상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 대상을 비교한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두 분은 좀 그거 있습니까? 역시 비교하면은 또 이제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명절 때 이제 비교를 많이 그게 이제 단골 에피소드인데 어떻게 두 분은 좀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가족 실명 언급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거기서 좀 큰 부담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않았던 것 같고 좀 감사한 거죠. 그래서 뭐 명절 내려가면 나름 그래도 모험생처럼 제가 살아와서 그냥 이렇게 큰 말씀 안 하셨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참 부럽다. 김영 씨처럼 살아야 돼. 우리 창호 씨는 저는 이제 친척분들이 다 외국에 많이 계세요. 오히려 좋은데요. 야, 그래서 잘 안 모여서 저는 뭐 그런 경험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막 사촌들이랑 이렇게 막 살갑게 막 친하진 않겠네요. 그러지는 않아요. 약간 드문드문한. 네네네. 근데 요새는 또 이렇더라고. 사촌들이랑도 이렇게 그 드문드문한 그 집이 많더라고. 특히 또 저는 그 직업이 이게 프리랜서고 좀 어디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시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취업할 거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제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건데도 그렇고 특히 정신을 좀 차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철을 좀 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직 철이 쟤는 좀 약간 좀 유별나다. 제가 그 어렸을 때도 좀 유별나긴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직업으로 한다니까 약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런 시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중반 되면서 이런 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특히 또 그 사촌분들 이제 결혼하시면 제가 사회를 받으렸거든요. 그때부터 좀 인정하시기 시작하고 그런 좀 문화가 있어요. 이제 그 안정적인 그 어른들이 꿈꾸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대학교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교도 잘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는데 사실 우리 젊은 세대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진짜 그 평범하게 그냥 가정을 꾸리면서 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차이가 있는데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나이 때 이 정도면 결혼했던 것 같은데 너희는 왜 결혼 안 하니? 뭐 여자친구 있니?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분들이 이제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이제 판이하게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고려를 해주시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 본인들의 어떤 경험에 입각을 해서 나 때는 이때 결혼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건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좀 이제 세대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해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더 심한 건 뭐냐? 그래서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아주 자기 강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규정하는 거 규정. 그냥 그렇게 서로 그냥 차이를 확인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해가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저희가 꼰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어르신분들 본인 얘기는 그냥 본인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무리 설명하라고 해봤자 또 각자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는 게 제가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좀 이런 주위의 시선 이런 비교 이런 거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쿨하게 넘기는 법 명절 때 제가 친척들 만나 쿨하게 넘기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말 끝에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돈 모아서 해? 그러면은 이제 그러게요 네 글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게요. 하고 마지막에 좀 약간 너털스러운 웃음. 그러게요. 그러게요. 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지시면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맞습니다. 너 언제 정신 차리고 하트 같은 너 언제 정신 차리고 너 언제 취업할 거? 그러게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데. 사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 뭐 그래. 그러면은 이제 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그러면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용돈 이제 못 받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명절 때 집 안 가지 마시고요. 또 어르신분들 또 인사도 한 번씩 드리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니까 뭐라 하죠?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약간 남들과 좀 뒤처지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그 사촌이나 그런 친척분들은 아예 안 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오면은 본인이 이렇게 비교된다는 걸 아니까 아예 그냥 그 명절 때 뭘 약속을 잡는다거나 집에 있겠다고 한다고 아니면 뭐 알바를 아예 그 명절 때 많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 아예 그냥 도피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자체가 싫으니까 약간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제가 취준하는 친구들도 봤는데 취준할 때는 그냥 본인이 작아져서 그런지 약간 사람들도 잘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약간 좀 자기가 작아지나 봐요. 비교하게 되니까 그런 그 문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그 본인이 의기소침해져서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오히려 나서서 먼저 비교를 해서 좀 작아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예, 남들 시선에 좀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라고 챗 GPT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끊임없는 비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뭐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은 유교적인 습속이 분명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양천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누고 입신양명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평생을 바치는 그 입신에 대한 욕망들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고 양반이 되고 싶어지는 거고 막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집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과열되는 어떤 문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교적인 어떤 그 우리의 마인드셋에서 이게 내재돼 있었다면은 사실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된 거는 저는 이제 SNS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붐이 됐네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SNS가 뭐 순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뭐 저도 SNS를 하고 있는데 이제 SNS는 어디까지나 나의 좋은 면을 올리는 거예요. 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라든지 아픔들 뭐 그런 이제 장벽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올리지를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좋은 것만 보고 자꾸 이제 내 현실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지금 왜 이러지? 근데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되게 좋은 면만 이렇게 좀 주로 올리는 거지. 굳이 그걸 가지고 지금 내 현재 지금 상황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SNS 중에서도 사실은 SNS 1세대는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SNS 플랫폼들은 그러니까 글만으로도 그 콘텐츠를 올릴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뭐 가끔 뭐 새벽 감성에 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오글거리는 글들을 뭐 생각들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냥 일상에서 문득 든 생각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들 이런 걸 자유롭게 올리는 수단이었는데 이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스타그램은 아시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콘텐츠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게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때 뭐 나의 못난 순간들을 찍어서 올리거나 나의 뭐 처참한 순간들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기쁜 순간, 행복한 순간 이런 것들을 찍어서 올리는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콘텐츠를 플랫폼을 시작으로 이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비교가 된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주얼적인 게 무조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이제 그런 내 생각에 어떤 깊이 있는 그 글만 게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설명글 길게 쓰면 맞아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까 트렌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 보죠 사람들이. 안 읽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병 씨 그때 그 저기 동생이 인스타그램 피드 짧게 좀 올리라. 짧게 좀 매번 더보기를 눌려야 된다고 막 그래서. 아니 좀 길게 올리긴 해요. 지금 트렌드를 안 맞긴 한데 한 20줄 내거든요, 기영 씨는. 길죠. 저는 짧게 올리는 편입니다. 저는 무조건 이모지 요새는. 글도 안 씁니다 요새. 이모지 해서 해시태그 무조건 숨기고 그렇게 올려. 점 해가지고 답글 달아서 이렇게 해시태그 쓰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시려던 말씀이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주얼적인 거를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비주얼을 강조하는 이제 SNS 플랫폼들은 정말 나의 좋은 면모들만 많이 올린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굳이 남이랑 그 비교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또 인스타그램 그 삭제하는 그 챌린지도 있더라고요. 아예 어플을 삭제 많이 보니까. 그렇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인스타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마인드셋 자체를 조금 이렇게 바꿔야지 인스타그램이랑 멀어진다고 해서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쟤는 쟤고 나는 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대체할 또 다른 이제 SNS 플랫폼도 언젠가 또 나올 거고 또 그때 또 똑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보다 아예 말씀드린 대로 좀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요새 인스타 그 맛집 소개하는 릴스 같은 거 보세요. 그러면 약간 그 비주얼만 좋게 보이려고
막 음식을 막 이렇게 쥐어짜고 막 사장님이 맞아요. 나오셔가지고 쌓아놓고 막 이거 먹으면 뭐 무제한입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양념 막 이렇게 하고 다 비슷해요. 본것 같은데요? 사장님은 네. 비주얼이 대단하세요 뭐 이러면서 마음껏 드시고 가셔도 된대요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거 진짜 너무 음식을 약간 혐오스럽게 만들어. 네, 그게 네. 더 가기가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네. 그 경쟁 구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 생산해내는 콘텐츠가 조금 더 많은 좋아요를 와 그 쉐어 수를 받을 수 있느냐 더 자극적이게 되는 거죠. 그럼 막 양념 막 부어버리고 막 뭐 하는데 별로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예. 사실 맛집 리스트는 저희가 해야 돼요 지금. 뭐 저희들이 일산 쪽은 노포는 예, 다 꽤 차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 말할 거예요. 그냥 저희만 갈 거니까요. 예, 그래서 맛집 욕심 있으시네요. 저는 그런 거 아세요? 그 맛집이 그 유명해지면 뭔가 약간 그러니까 내가 홍대에서만 알고 있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 혁오처럼 이렇게 갑자기 유명해져서 알려져? 붐이 돼. 네. 그리고 그때부터 싫어지는 그게 있어요. 맞아, 저도 맞아.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맛집 있으면 지인들 데려간 다음에 절대 여기서 간 거 얘기하지 하지 마라. 말라고. 예,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라고. 저도 이 정도로 입단속합니다. 제가 예.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알려줍니다. 예, 예. 항상 그리고 수식어를 붙여요. 이거 내가 웬만해서 잘 안 알려주는데 잘 이제 팔리겠는데요.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인스타로 누가 거기 갔다. 여기 어떻게 알아? 여기 나만 아는 맛집인데. 이러면서 뭐지? 예. 어디서 이걸 안 거지? 누구한테 들은 정보가 거야 이거? 샜나? 이러면서 그런 게 또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맛집 리스트가 왜 나왔어? 인스타그램 인스타에. 얘기하다가 예. 그 행복한 순간들만 올리다 보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생긴 문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 전에 하는 브라이덜 샤워. 브라이덜 샤워. 이건 저는 진짜 그 인스타그램 오직 하나만을 위해 생긴 문화라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 전통 혼례를 하던 나라가 말도 안 되는 무슨 브라이덜 샤워라 그래서 호텔에서 네. 그 친구와의 그 기념사진 그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원래는 없던 문화인데 그렇죠. 서양에 있던 문화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죠. 이걸 또 돈을 또 신부가 뭐 낸다는 쪽도 있고 뭐 아세요 사례? 뭐 신부가 낸다는 분들도 있고 신부 친구들이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네네. 이거 자체가 정말 없던 문화인데 갑자기 몇 년 전쯤부터 특히 인스타그램이 생긴 이후부터 생긴 어려워지네요. 정말 하등 필요 없는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네네. 아니 진짜 결혼식 자체 그 거품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또 하나가 브라이덜 샤워입니다. 지금 많은 예비 신랑 신부들이 네, 고민하고 머리 감싸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안 하면은 뭔가 뒤처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니까 이제 또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작게는 뭐 어디 파티룸부터 진짜 뭐 신부 쪽이 또 뭐 이렇게 원하면 또 호텔 뭐 이런 데를 해야 되고. 근데 그 1박에 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사진으로 남기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라는 게 그 순간을 기록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문화 때문에도 그런 게 있고 또 자랑하려는 그런 문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찍고 싶어요. 저도 찍었어요. 예. 그래서 그 콘서트장 가도 그 아세요? 요새는 스탠딩이어도 앞에서 내가 가수고 여기 앞에 관객들이 있으면 다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봤어요, 맞아. 다 이러고 있어, 네네. 진짜로. 그러니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1절 정도 뭐 하이라이트 정도 30초만 찍고 끄거든요. 네네. 아니면 그 공연을 즐기고 있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거나 이제 그러는데 진짜 아티스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더라고요. 옛날보다 네. 그 손을 이렇게 하나. 그래서 항상 흠뻑쇼를 제가 매년 가는데 싸이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오, 멋진 핸드폰을 말이네요.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여주기식에 집중된 그러다 보니까 본인 내면의 관리는 더 뒤로 미루고 그렇죠, 그렇죠. 겉모습에 좀 더 치장된 네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또 있네요. 솔직히 SNS 때문에 산 거 있으신지? SNS 산 거요? 유행해서 SNS에서 뭐 유행해서 한번 사봤다든지 뭐 있으십니까? 제가 뭐 산 건 없는데 SNS 때문에 저도 진짜 상관은 없는 근데 거. 저는 이제 좀 하나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네. SNS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좀 머릿속에 팽팽팽 돌렸던 건 있어요. 아. 그 장면을 찍어서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준비도 좀 하고 의식하면서 찍었던 그 기억은 있네요. 저랑 여행 가시면 장난 아니실 거예요. 오. 저는 이렇게 구도도 정해야 되고 네네네. 어떻게 해서 다리 길게 찍어 어디 해야겠다, 밑에서 찍어야 이렇게. 돼. 요 정도 밑에서 핸드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 쉽지 그래서 않네요. 같이 간 사람한테 화를 많이 냅니다. 저 여행 가면은 그
사진 찍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도 제가 지금 양쪽 입장을 다 지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SNS 문화가 또 비교 문화를 한층 더 가속시킨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줄 세우기 문화 이것도 역시나 그 여러 가지 비교들을 통해서 1번부터 끝에까지 그렇죠.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 특히 뭐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연봉도 마찬가지고 사는 곳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 아까 앞에서 다 했네요. 비교 그렇죠. 사회가 그럼요. 만든 비교란 키워드 안에 문화. 다 들어가는 내용이라. 좀 비교당해서 좀 서러웠던 적 있습니까? 우리 창원 씨는? 저는 줄 세워서 서러웠던 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비교를 받는다 뭐 받았던 적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제 워낙 제 마이웨이였으니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제 독특한 이제 학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고 그러니까요. 사실 제가 이제 걸었던 길 자체가 이제 일반적인 길은 아니었다 보니까 사실 비교 대상이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쟤는 쟤니까. 쟤는 쟤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저도 논외. 약간 그런 거 있어요. 항상 논외.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약간 이단아의 그런 이미지가 있네. 멋진 말인데요. 지어진 길 아마. 우리 기병 씨 같이 이렇게 모범생처럼 네, 이렇게 그렇죠. 시키는 거 다 하고 정도를 지켜오신 분이랑 좀 하고 다르죠. 싶은 거 다 하고 스탠다드한 삶이죠. 어렵습니다 이거도. 어렵죠. 사실 그게 어려워서 저는 네네. 이제 좀 저만의 이제 길을 걸었던 거고 물론 이제 제가 중학교 이제 넘어와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아까 매회 나오는데 그 학원의 어떤 그 체제 속에서 4회 연속의 학원 얘기가 나오는데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두들기 심해. 죄송합니다. 이거를 매회 그러니까 3년을 했는데 이게 또 3년을 해봤자 제가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공부해서 들었어요. 학원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은 또 저만의 어떤 좀 강점을 오히려 키워보자, 찾고 그거를 이제 키워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언어 쪽으로만 이제 파게 된 거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딜 가든지 비교도 안 되고 설령 누가 저한테 뭐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반드시 학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뭐 재테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차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뭐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사회 그 정도 됐으면. 그렇죠. 뭐 연애를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당장 제 생활권에서 차량이 매일 필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워낙 또 많이 드시니까. 그렇죠. 대리비가 차량값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귀찮아요. 근데 반드시 세간에서 뭐 그거를 적어도 뭐 연애를 하고 결혼하려면 차가 있어야 돼. 맞아. 그런 또 이미지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차도 또 급이 나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데 굳이 세간의 어떤 그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제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비교를 당해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비교를 받은 적도 많이 없는 거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그거예요. 옛날에 그 낙타를 뭐 그 아들하고 엄마가 끌고 갔는데 아들 태우면 엄마를 저렇게 버린다 뭐라 하고 둘 다 태우면 낙타를 저렇게 괴롭힌다 뭐라 하고 둘 다 안 타면 저 바보들 뭐 하는 거야 이러고 엄마만 태우면 아들 안 태운다고 뭐라 하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차 얘기하신 것도 첫 차 사회초년생에서 안 타시지만 뭐 모닝을 뽑았어. 야 모닝은 너무 위험해. 조금 돈 더 줘서 캐스퍼나 뭐 이런 거 해. 캐스퍼는 조금 너무 좀 그러지 않니? 조금 더 주고 아반떼로 해. 그러다 아반떼는 그래도 처음 시작하기엔 너무 좀 그렇다. 처음에는 그래도 K5 같은 걸로 좀 이렇게 가고 해서 그랜저까지 결국엔 나 벤츠 E 클래스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분위기 뭔지 아시죠? 최근에 그 얘기를 들었던 게 뭐 너 정도 되면은 뭐를 해야 되지. 근데 나 정도 되는 게 뭐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뭐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벌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끌어야 된다라는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필요가 있으면은 제가 이제 구매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굳이 사회의 어떤 그 표준의 저를 맞출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하는데 나한테는 이게 돼. 남이 저러고 있다? 그러면 뭔가 좀 한마디 해주고 싶고 야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좀 뭔가 좀 놀고 좀 오래 놀고 있는 애들 보면 그래도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뭔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서 나도 어렸을 때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나보다 조금 어린 사람이나 혹은 뭐 동년배 친구들 중에 조금 뒤처진 친구가 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뒤처지는 것 같다 하면 뭔가 좀 한마디 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또 안 그래야지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돼.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런가? 이게 너무 주입식 교육을 많이 주입식으로 좀 비교하는 걸 많이 나게.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대체할 수도 없고 남들이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라는 항상 그 모토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뭐 설령 뭐 제가 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차가 없으면은 뭐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세간에서 봤을 때는 아 쟤는 차가 없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차가 없어도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왜냐면 저는 다른 부분에서 또 제가 만족스러운 부분이 훨씬 많고 뭐 차가 없다고 해서 제가 위축이 되거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내가 진짜 차가 없어서 뭐 누구를 못 만난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충분히 킥보드라도 사세요.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이색적인 느낌. 아 이색적이네요. 아니 킥보드에 누구를 태우고 삼치기 한번 하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청소년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지 면허 생긴대요. 그거. 그래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살짝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비교라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 정인 거죠. 지금의 문화가 있고 반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정말 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창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딱 들렸던 키워드는 고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소신, 아까 말씀하신 그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기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그 소신이 더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사실 비교라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건 더 성취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스스로 어떤 의식할 수 있는 더 개선되려고 하는 여지를 알 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동물들도 다 이제 그렇죠. 비교가 당연히 어떤 생물체들이 모이면 이게 그 기본적으로 발현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제인 것 같아요. 집단이 있으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라고 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쵸. 자기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 본인만의 색채와 고유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준영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비교하는 거는 결국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색채가 사라지는 거죠. 무색채가 되면 다 똑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요. 그럼 고유성을 좀 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본인으로서의 또 자존감은 또 키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너무 또 자존감이 커지면 맞아요. 자만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안 들어요. 남들을 진짜로. 보지 않잖아요. 그걸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나도 내 자신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내 중심을 지키려고. 근데 또 내가 막상 이런 애들 보니까 또 한마디 해주고 싶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창원 씨는? 남한테 뭐 이렇게 좀 훈수하고 이런 적 없습니까? 저도 있기는 하죠. 근데 있기는 한데 그거를 이제 20대 초반 때는 저도 이제 뭐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저는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아유 절제가 딱 되시니까. 기병 씨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게 앞으로 방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지랖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말을 아끼는 편입니다. 그래요. 제가 문득 기억나는 게 양희은 씨가 했던 말이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라디오스타가 거기 나와가지고 그러라 그래 그 말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남들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참 좋아하잖아요. 누가 누구랑 헤어졌대, 뭐 누가 뭐 떨어졌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러라 그래. 뭐 걔 뭐 어디 뭐 어떻게 한대, 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라 그래. 뭐 이런 그 습관을 되게 들인다고 본인이 노력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말. 그래서 저도 좀 오늘 반성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그런 회차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남을 보면서 그런 남을 보면서 또 지적하고 그러는 게 참 많이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우리 김영 씨랑 우리 창원 씨도 제가 봤을 때 좀 존경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하자고 했어요. 이것도 또 비교를 통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국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으로서의 자아가 먼저 바로 서고 완성이 돼야 맞습니다. 비교를 하더라도 본인이 무너지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좀 더 피해 의식을 느끼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또 1시간 12분. 어쨌든 마무리로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씨부터. 오늘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계속 내내 얘기했던 얘기인데요. 아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기반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비교는 때로는 이제 어떤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남이랑 비교를 통해서 아, 네,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뭐 새로운 이제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중요한 또 계기도 되는데 그 건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자신서부터가 먼저 좀 자아를 찾고 단단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영 씨는요?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도 정말 맞는 말씀이셔서, 그러니까 이걸 단어로 치환하면 조건 없는 사랑이죠. 나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인 건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 시인과 풍경이라는 선생님의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어요. 시인과 촌장. 시인과 촌장 선생님의 우리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은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 갖춰져야만 남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비교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유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또 잘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예, 그 이유가 역시나 또 이 회기라든 이 어떤 입시 문화에서 끝나고 학원 가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본인하고 좀 대화하고 내가 정작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세요. 본인을 사랑하는 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을 사랑하는 그런 게 내가 사랑하기 위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비로소 나를 사랑할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정말 내가 대상일 수도 있고 어떤 그게 나의 정말 취미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걸 찾으려면은 결국은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청소년 청년분들께서 그 변화 그다음에 도전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틀을 좀 깨고 의도적으로 좀 다양한 좀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뭐 이제 학교 생활에 도움 안 된다고 하니까 학업에 도움이 되면은 뭐 땡큐인데 아니면 학업에 뭐 도움이 될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지 게 말라고 하니까 학업에 도움이 될지언정 이거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 가지로. 근데 우리 창원 씨 뭐 좀 무언가를 좀 미치도록 사랑해 본 거 있으세요? 우와. 저는 지금도 사랑하고 20년째 꾸준히 하는 게 저는 이제 언어. 언어. 맞네. 언어를 또 사랑하시고. 그거를 저는 한 해도 안 거르고 계속 하고 있고 좋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내일 또 사용하러 가시고. 그렇죠. 이제 저는 또 칼국수를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강릉 장칼국수, 뭐 괴산 무슨 칼국수, 뭐 어디 칼국수집 다 갑니다. 이거 공유 아까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래 강릉 가면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에 칼국수, 좋습니다. 무슨 칼국수. 대부도 가면은 이제 해물 칼국수, 좋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상호명은 이제 본인만이 아는 걸로.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영 씨는 뭐 있어요? 무언가 미치도록 사랑한 거? 사실 뭐 저는 막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막 미치도록 막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열정보단 정열이죠. 그러니까 숯 같은 느낌이죠. 근데 고양시를 미치도록 사랑하시잖아요, 김영 씨는. 그냥 뭐 꾸준히 그냥 이렇게 스티디하게 그 꾸준함이 저의 치열함입니다. 아무튼 진짜 고양시에 죽고 고양시에 사십니다, 우리 김영 씨. 맞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3회 비교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좀 전 준비하면서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진짜 우리 사회에 만연해서 모든 다 걸 비교죠.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도 저 자신도 좀 반성하게 되는 회차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아지는 회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봤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살롱 3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담살롱